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26회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사진, 지난주에 퀴즈로도 냈던, 닥치고, 닭 먹어라. 닭 먹어. 그 이후에 또 사진이 하나 왔어요. 그 사진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저 이거 어디 있는 건지 알아요. 그래요? 홍대에 있다고 해요. 홍대에. 저도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닭그네라고 서비스는 정권 교체랍니다. 이게 포장마차인가요? 네, 실내 포차. 아, 실내 포차?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번창하길 기원하고요. 저희 방송에 소개된 이상 세무조사 곧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사진 감사합니다. 계속 보내주시고, 그리고 세무조사 오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일시 브리핑은 뭡니까? 네. 미모의 송채경 기자. 네. 본인도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즐기려고요.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못 듣죠? 못 듭니다. 못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딴 데서는 절대 못 듣는 이야기. 미모의 송채경 기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네, 요새 사찰 때문에. 네, 난리예요. 네, 난리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을 다룬 이유로 폭발한 거죠, 이게. 근데 이 텔레그램과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떤 기사에도. 파파이스는 나오지 않나요? 김원순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더라고. 저도 한겨레 21에서 텔레그램 기사를 썼는데요. 네. 파파이스 얘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조차 그걸 쓰면은 누가 쓰냐고.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굳이 써야 되나요? 네. 자, 네. 네, 시작을 하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난달 9월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방침을 밝히면서 포털사 그다음에 카카오톡 관계자들을 데려다 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이날 벌어졌던 회의에 회의록을 입수해서 지난 13일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날 회의에서 검찰이 밝힌 방침 중에 이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크게 화제가 됐는데요. 뭐냐면 이제 검찰에서 포털에 뭐 문제의 글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 실시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되는 글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들이 직접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포털에 문제가 되는 글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포털에 요청을 해서 뭐 삭제하라거나 아니면 뭐 제재를 가하라거나 이런 요청을 하는 건데 이거를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포털에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좀 문제시 되면서 계속 뉴스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카카오의 대표도 사과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다음 카카오만 당하는 측면이 있기도 있어요. 네.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뭐 네이버의 라인도 사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메신저고 이게 이제 다음 카카오만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그렇죠. SNS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가 소위 이런 영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네. 그리고 이서구 그 다음 카카오 공동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한 얘기 중에 앞으로 감청 영장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요구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처음으로 문제가 됐을 때 그렇게 치고 나왔으면 사실 다음 카카오는 오히려 크게 주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그 얘기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일종의 꼼수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청 영장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줘왔다가 이제 와서 그 얘기는 빼고 감청 영장이 들어왔을 때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화 통화는 만약에 감청을 한다고 하면 실시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그럴 수가 없고 나중에 저장된 거를 가져가니까 감청영장으로는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의 의미도 저는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서버를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그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죠. 그냥 서버에 접속하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해오지 네. 않았다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해명도 엄밀히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내가 설명하잖아.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되는데 네. 검찰이 사기업의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놓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제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다음 카카오에서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만?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동안 대표 메신저였으니까.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 다음 카카오가 1번 타자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에 과연 사기업의 대표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건데, 그렇죠. 그거를 거부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대표가 말한 건데, 저는 문제는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당한 사유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 네.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오로지 정부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 법원이 가지고 있죠. 그 이전에 사실은 법원은 대부분 내주고 있으니까 요즘은 이런 영장을. 근데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오로지 정부만 한다는 걸 우리는 못 믿는 거지. 진짜로 정당한 거 맞아? 그 의심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날 소위 이게 모든 게 촉발된 네, 검찰의 당일날 회의록 자체를 입수해서 공개한 분이 서기 의원입니다. 정의당에. 그래서 오늘 서기 의원을 직접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신 것도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되셨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에 모실 때 한번 하기로 하고요. 못 되실 뻔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턱걸이로 됐다. 백수가 될 뻔한 거죠. 완전히. 판사, 그 다음에 백수. 아니, 왜 변호사가 될 수도 있죠. 제가 김호준 씨를 굉장히 미워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낙검수에서 나오는 그 각하빅년 그 노래 있잖아요. 쫄면 안 돼 그 노래. 그거를 제가 인용해서 쓰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요? 2011년도에. 그래서 제가 잘렸는데. 아니, 그게 왜? 그 사람이 접니다. 그 서기호 판사, 그 서기호 의원이 됐어요. 네.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각하 빅엿 뭐 이런 거 쓰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인직이 승계가 돼서 지금은 제가 김어준 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그런 꼼수 가사를 만들 때, 현직 부장판사가 그걸 따라 하다가 잘리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알아서 잘 판단하고, 숨어서 잘 하라고 한 거였는데, 본인이 그 게시판에 써가지고 잘린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네,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서기의원실에서 입수한 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이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 무슨 얘기가 왔는지 하는 문서를 입수하신 거예요. 잠깐 문서 내용을 보면요.
이날이 있었습니다. 18일 날 대검찰청에서 17명이 모였고 대검찰청에서 7명, 법무부에서 1명, 유관기관 그리고 마지막에 줄 가다가 맨 밑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 전담 서트를 만들고 포탈사 간의 핫라인 저희들 직접 연락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포탈사에 삭제 요청을 직접 하겠다. 그리고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적발하겠다는 거예요.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누군가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지도 않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이거는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씨발. 미리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80년대 용어로 발본색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음모설 저죠? 네, 불씨를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진원지. 그리고 여기 보면 공직자의 인격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 비방. 국민을 보호한다 없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공직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그게 나와요. 보면 이 모든 것은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 사이버상의 공로를 불효시키고 아닌 말고식의 폭로서 발언이 있는데 거쳐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더니 대통령 말씀하고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했고 이틀 뒤에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옳다거니 텔레그램을 소개했고 텔레그램 혼자 대박나고 이런 상황이 이어져 온 거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석 의원님을 모신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한때 판사셨기 때문에 의원님에게 직접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한때 나름 법률가였던 제가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그 포털사에 삭제 요청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그 조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위원회가 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털사에다가 삭제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위원회하고 정보통신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비슷비슷하죠. 근데 심의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에 검찰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아, 죄송합니다. 네. 정정해 주시면. 아, 긴장돼가지고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불법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검찰은 거기에 권한이 없는데 자기네가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아니 이게 법에도 없는 거를 당신들이 삭제 요청하겠다고 하는 거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협조 요청한다는 거지 뭐 직접 우리가 삭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검찰이 협조 요청을 하는 데는 포탈이 안 됩니다. 그러는 포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기관인데 권력기관에서 이렇게 말이 협조 요청이지 사실상 강요죠. 예. 검찰이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그렇죠. 하겠다는 거. 예. 협조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상 강요인 셈이고 이렇게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검찰이 이 사이버 사찰을 광범위하게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거고 정청래 의원께서 제가 이 사이버 사찰 그날 폭로를 했더니 그날 비슷하게 네이버 밴드도 털렸다 이렇게 예, 폭로하셨잖아요. 경찰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 말씀을 지금 미리 하시는 이유는 좀 이따 정청래 의원 나올 테니까 할 말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네요. 김 빠지게 하려고. 김 빠지게 하려고. 우선 검찰이 그런 권한이 없다. 예, 그건 합법적이지 그렇죠. 않다. 근데 이쪽에서는 자꾸 협조 차원에서 그냥 이제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도 뭐 강요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강요라는 거.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비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입력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찾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불법성이 없나요? 우리가 이제 뭐 포털에다가 특정 단어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는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찰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검색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삭제 요청하겠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랑 아까 한나인 구축에서 삭제 요청하고 그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버 사찰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검찰이 그런 자의적 판단을 해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 누구 글로 인해서 내가 명예훼손을 피해를 당했다고 할 때, 법원에다가 이제 보통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검찰은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검찰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제 피해자가, 나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원하면, 그때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거. 기소할 권한만 있지 삭제 요청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형사처벌할 권한만 있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면 이분은 9월 16일 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모독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엄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걸 찾아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의사표를 했군요. 의사표를 했어요, 이미. 다 잡아가라! 처벌에 강력히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9월 16일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그것만 수사하지 나머지를 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검찰은 그래서 여기서 특정 단어를 입력해가지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삭제요청하고 하겠다는 거는 가장 주된 대상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글. 그리고 주요 공직자. 주요 공직자. 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중점 수사 대상이 아까 보시다시피 공직자라고 했잖아요. 일반 국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에도 보면은 국가적 대형 사건 발생 시 세월호죠? 네, 세월호 사건. 각종 음모설 저죠? 허위 루머 유포 대통령 박근혜 7시간. 이런 거. 박근혜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런 거. 이런 걸 주로 찾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삭제됐는데 발췌를 혹시 하지 미리 좀 사찰해가지고 삭제하신 거 아닌가요? 근거 없는 의원님 그걸 유머라고 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거 폭로할게요. 이 김어준 씨께서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리셨어요. 일부러 누락하셨어요.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의혹 제기를 가장한.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빠뜨리셨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잘못했어요. 이거 본인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빠졌어요. 3번 중점 수사 대상.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수사 대상. 여기에 의혹의 제기를 가정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음모설 공직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나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인터넷 모니터링에서 실시간 단어 검색 여기에서도 우리가 박근혜 7시간 요런 게 검색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마치 그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연예인들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감독해가지고 연예 안전부인가요, 자기들이? 그리고 참 웃기는 게요. 이 회의 자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로성 발언, 음모설, 공직자 이게 핵심이고 하나 더 있어요. 경쟁 기업에 대한 음해. 이건 뭐 재벌. 재벌에 대한 음해죠. 지난 10년간 제가 재벌 범죄 백서를 만들어서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뿌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난 10년간 10대 그룹이 범법자가 50%다. 이렇게 제가 이제 했어요. 그런 거 경쟁 기업은 아니고요. 편집. 그런 재벌에 대한 음해.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회의 자료고 네.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린 거에 보면은 이런 세 가지는 딱 빠졌고요. 마치 일반 국민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는 뿌렸어요.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내부 자료군요. 네, 그렇죠. 회의 자료라고 자꾸 발뺌을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건 내부 회의 자료일 뿐이고 그냥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렇게 또 발뺌을 하길래 제가 이걸 보여줬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검찰청 형사부.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작성한 건데 기초 자료에 불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대검의 방침인데
그리고 실제로 회의 전에 만들었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실제로 거기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가 상당히 큰 불만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가 서기호 의원실에 통화를 하면서 한 얘기인데, 검찰이 18일 오전 연락을 해서 당일 오후에 일방적으로 회의를 수집했고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렸다. 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 그 관계자가 누굽니까? 아까 4개 업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400개도 아니고 4개밖에 제보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검에서 그 한라인 구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향후 일정들을 추진을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니까. 몰래 한 건 아닐까요, 혹시?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이 사이버 사찰 이거 문건 폭로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오늘 또 무슨 유관기관 대책을 다시 열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자꾸 또 변명성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네티즌들의 사이버 망명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단을 위한 대책 회의를 좀 지금 많이 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회의록을 입수했을 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나 나중에 보도자료 없이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대책 회의 문건이 묻힐 뻔했어요. 사실은 묻힐 뻔했는데 네. 의원님이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 우리 네티즌들께서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이렇게 일으키고 하시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업계에서도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날 아침에 오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제가 폭로를 하니까 법무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아팠다라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걸로 때리셨어요? 근데 우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정말 뻔뻔합니다. 이거 회의 자료가 나왔는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자꾸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회의 자료 안 나왔으면 진짜 더 확실한 변명이 될 뻔했는데 의원님이 이걸 또 공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여기 그렇죠. 굉장히 작게. 예. 그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막 삭제 요청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그럼? 사이버 검열, 사이버 사찰 안 해요. 뭐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은 절대 안 했고요. 네. 우리가 이거 대책한 거예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런 말만 했어요. 그리고 이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독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자기가 황교안 법무장관이 줄기차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수사를 엄단하라고 지시를 꾸준히 해왔고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다. 네. 하필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은 무관한 일이고, 근데 왜 이건 그렇죠. 이렇게 했대요? 우연히 그냥 이틀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고, 자기는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중에 사이버상의 공론을 분열시키는 폭로성 발언. 이거 누구죠? 서른 의원이 하셨던 그런 발언.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회의 분열, 국민들의 불안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에도 개인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연예인 얘기도 없어요. 네, 연예인 이야기도 없죠. 네. 우리 국민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검찰에서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엄단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을 막 써놔요. 근데 우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범죄가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절대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글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안 됩니다. 그 허위사실로 인해서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됐을 때 그때 비로소 범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나마도 그 개인이
이거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야 수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개인이 고발 또는 고소를 하지 않았을 때 미리 이거를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은 그거를 알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알리게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악의적이고 굉장히 심한 욕설처럼 보이는 명예훼손처럼 보이는 글이 올라갔어도 그 피해자가 나는 그냥 신경 안 쓴다. 그리고 그거 괜히 처벌해달라고 해서 수사되면 내가 또 검찰에 불려나가야 되고 나 그거 귀찮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그것이 수사가 되면서 이슈화되면 자기는 그냥 오히려 더 피곤하다. 이래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검찰이 그런 걸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성이 너무 예민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글을 보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미리 우는 거예요, 막 스스로. 그 피해자가 명예훼손 당할 거라고 미리 예상하고 네. 수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처벌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주겠다는 거죠. 그거보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너는 마음이 아플 거야! 미리. 너는 마음이 아플 게 틀림없어! 그러니 내가 미리 삭제해줄게.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미리 삭제해서 볼 기회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2009년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미네르바 사건에서 전기통신법으로 그분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이에요. 공익을 해야 할 목적으로 뭐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거는 옛날 유신시대 때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우리나라 현재 법 체계상에는 이건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그 보호 대상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 개인의 그 상처받은 개인, 이분을 보호하는 게 이제 이 처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처벌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허위사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진실이라고 믿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뭐 했나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에서 막 수사를 해버리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자유로운 비판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네. 권력의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에서는 그렇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죠. 니들 그게 정확하게 사실인지, 기자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다 해서 명확하게 증도 다 끊어보고, 응? 그다음에 채팅 영상도 다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야 말해. 그 외에는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이 대책회의가 이런 논란을 거듭해서 사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엄청났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 자기 검열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주요 중점 수사 대상 중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도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 박원순 시장님이 국정원 상대로 소송 제기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국정원 자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에요. 국가기관은. 그러다 보니까 PD수첩 사건 2009년도에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이제 농림수산부 장관 개인이 명예훼손 당했다는 거예요. PD수첩 허위 보도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장관은 자기가 정치를 폄훼했어서 욕을 먹는 게 기본이잖아요. 비판받고. 네.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본인이 언론을 동원해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 그냥 알리면 되거든요. 예, 막강한 그 홍보 수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굉장히 법원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개인, 예, 그냥 일반 우리 민초들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랑 공직자가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랑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공직자 개인을 명예훼손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그 경우에도 곧바로 명예훼손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악의적이거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그런 인식 모독적인 발언, 글 이런 경우에만 한정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이렇게 상당성을 하거든요. 잃은 이라는 건 무슨 현저히 뜻인가요? 상당성 이런 표현 법원의 판사님들이 자주 네. 쓰는 표현인데요.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있었던 회의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법적으로 한때 판사님이셨던 의원님이 짚어주셨고, 오늘 이 회의와 관련하여 또 혹시 하지 않으신 꼭 하셔야 할 말씀 있나요? 네, 꼭 해야 될 말,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뭔가 저희가 보도할 내용을, 발굴해내시거나, 그럼 항상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원래 이런 그 문건들이 저한테는 잘 안 왔었어요.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된 지 나름 2년이 다 됐는데, 네. 무슨 폭로 이런 문건,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하고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네. 이제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박수. 네, 국회의원 되셨는지 2년 됐는데 드디어 이제 폭로 문건들 답지하기 시작하는. 저는 거침없이 폭로해 드리니까 혹시 뭐 이런 거 주위에서 주시면은 저한테 다른 의원님한테 가지 마시고 다른 의원님들은요 좀 이렇게 너무 많이 그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게 폭로해도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막 폭로해 버려요. 자, 서기호 의원님은 그 정치적 고려 없이 오는 족족이 다 폭로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안을 누군가한테 제보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기호 의원님에게 뭐 이메일 주소 공개하시죠. 일단 말씀해 주시면 말로 쓰세요. 자막으로 gmail.com. 네. 기억은 하기 어렵네요. 어쨌든 그건 저희가 자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제보 메일은 이쪽으로 즉시 폭로로 원할 경우 이것저것 되지 않고 바로 폭로로 원할 경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서기호 의원님에게 보내드리면 받은 즉시 폭로입니까? 바로? 아 근데 제가 예, 머리가 하얗게 되는 바람에 네. 개인 메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개인 메일에다가는 은밀한 것만 보내주시고요. 공식적인 거는 저희 그 포털 사이트에 서기호 의원 이렇게 치면 개인 홈페이지가 우리 저 의원실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 의원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메일 주소. 예. 네. 제 개인 메일에다가 이런 거 주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서기호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